내가 20대 시절에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하다가 이제 딱 배곡 보면은 잘 살았다. 완벽한 20대를 보낼 거야 내가. 이렇게 나는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되게 짱구 혹시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와르르 맨션 편 너무 팬이에요. 저도요. 우후이. 긴장했다. 많이 오랜만이라서. 오늘 긴장했다. 잘하네요. 이제 눈웃음이 좋으세요? 아, 네. 이런 진짜. 진짜. 액정감 면서. 이지영의 어른을 위한 드디어 인문학. 반갑습니다. 이정 오피셜의 이정입니다. 오늘도 드디어 인문학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양 있어지고 똑똑해지는 시간,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드디어 인문학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돌 분들이 컴백하는 필수 코스로 이 드디어 인문학에 찾아오셔서 철학 토론을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최애 아이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다른 영상들에서 보지 못했던 그들의 진지한 인문학적 고민,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나볼 그룹도요, 정말 기대되는 신곡을 들고 왔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컴온 컴온. 야 좋다 좋다. 야 계단도 돌이야. 컴온. 뭐랑 없어요? 너무 큰데? 힘이 올라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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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오시네요.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입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왜 신기해요? 인터넷으로 보시면 아, 그렇구나. 저 인터넷에 뜨는 거 주로 이제 네. 철학 얘기 뭐 이런 거 맞아요. 뜨는데 네. 그런 거 보셨어요? 뜨더라고요. 네. 네, 쇼츠랑 이런 곳에. 네. 되게 눈웃음이 되게 좋으세요. 네. 이런 진짜. 진짜. 네. 제가 오늘 오신다 그래서 사전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오, 정말요? 그랬더니 일단 팀명이 정말 뜻이 좋더라고요. 오, 네, 그 앰퍼샌드 원이라는 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자 뭐 이런 뜻.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첫 음악부터 그 온앤온 이 노래가 맞아요. 지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쭉 나아가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참 인문학적인 걸 잘 녹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맞습니다. 되게 처음부터 약간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계속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봐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려고 영상을 봤는데 짱구 팬이 계시던데. 저요. 네. 아니, 짱구에 대해서 이렇게 덕질하시면서 그 네. 와르르 맨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이렇게 짱구가 주는 희망 이런 걸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 짱구 엄청 힐링돼요. 네. 제가 살면서 또 이 일을 하면서 가끔 이제 쉬는 타이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짱구 보고 짱구 이제 BGM들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되는 느낌? 네. 아니 근데 그 짱구 성대모사도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진 않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후이. 긴장했다. 근데 사실 저도 짱구 성대모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멤버 중에 시은이도 짱구 성대모사를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실 성대모사 달인이라서. 여기서 판을 깔아줬어. 예쁜 누나 봐야죠. 와, 맞아요, 진짜 잘해요. 네. 오, 잘하네요. 짱구 혹시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와르르 맨션 편 너무 팬이에요. 저도요. 액정감 면서. 그리고 볼링 잘 치시는 분 계시던데. 좋아합니다. 볼링을 왜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아이돌 하면서 뭔가 취미 생활을 많이 안 하게 됐는데 볼링 하면 되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예스.
자기만의 진짜 엄청 열정을 가지고 이게 몰입하는 취미가 있는 분이 또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도 많이 하고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약간 철학 인문학 하는 영상이라 중간중간 뜬금없이 제가 철학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무아지경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사실 그게 불교 용어예요. 네, 불교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무조건 맞고 나는 무조건 영원히 존재할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조건 정답이야. 이걸 불교는 무조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계속 변해가요. 아지랑이처럼 변해가고 불꽃처럼 변해가고 막 변해가는 존재인데 무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존재가 없으니까 아집을 버려라. 아집이라는 게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경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삼매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 어떤 느낌이냐면 반야 삼매라 그래서 반야는 지혜를 뜻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마하반야 어디서 들어본 거 같죠? 이 반야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반야라는 말 뒤에 삼매를 붙이잖아요. 그럼 이 내가 시간과 공간을 잃을 정도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나를 잊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즉 지혜에 빠져들어 몰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 지금 약간 부담스럽고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니까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도 이 정도는 안 쳐다보는데 내가 어딘가 이렇게 몰입해서 빠질 게 있다는 건 불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해탈의 경지인 거예요. 어떤 탐욕이나 욕심 같은 걸 내려놓고 그냥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서 나를 잇는 무아지경의 경지인 거죠. 네. 그래서 삶에서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은 사람을 상당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빠져 있나 좀 사전 조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저희 질문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괜찮으시면 제가 A, B 편말을 드릴 테니까 그 편말을 좋아요. 이용해서 한번 선택하는 딜레마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제가 보시면 A와 B가 앞뒤로 있거든요. 네. 이걸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이유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팬들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팬덤 이름이 있던데요. 맞아요. 엔디어. 디어가 사슴이에요. 아 그거 아니고 되게 뭔가 되게 dear한 게 약간 아끼다는 아, 그런 Dear My Lady 할 때 그 디어구나. 근데 가끔 그 해외에 가면 팬분들이 약간 사슴 머리띠 하고 올 때도 있고. 아,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엠퍼 샌드원이 키가 커서 무슨 샌드원이라고 불린다던데. 샌드원. 맞아, 키커 샌드원. 문짝 샌드원. 문짝 샌드원. 문짝처럼 크다고 막. 누가 제일 장신이에요? 아. 한번 보여줘. 여기서 어차피 안 카메라 잘리나? 오케이. 우와. 포즈. 좋아요. 선택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벌써 어려워. 누구예요? 알고 보니 불치의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심한 불치병에 걸렸어. 네. 근데 나에게는 선택지가 딱 2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 날이 너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한 달간 이 사람이 이 병을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 예. 그리고 한 달간 정확히 자기 삶의 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실을 말해주기. A가 하얀 거짓말, B가 진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을 때까지는 아예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준비할 시간이 없겠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떡해. 너 지금 나로 상상하고 있구나. 뭔 소리야. 오케이. 네, 좋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 남은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거짓말한다. A. 진실을 말해준다. B.
하나, 둘, 셋. 와. A가 3명, B가 4명이에요. A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면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알면 매일매일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살면서 한 달 동안 너무 괴로울 것 같고 그걸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불치병이었으면 저는 안 말해줬길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를 골랐습니다. A 한 명 더 듣겠습니다.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한데 뭔가 제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남은 일은 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낭만적이네요. 네. 네. B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제 여동생이에요. 근데 뭔가 그냥 저기 휴식을 한 달밖에 안 남았으면 완전 애니야. 지금 열심히 학교 다니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한 달밖에 안 남았으면 모르는 상태 계속 학교 다니다가 뭔가 차라리 그냥 학교 포기하고 한 달 동안 재밌게 놀면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계를 이제 뭔가 여행 다니면서 그런 걸 차라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해주고 차라리 남은 한 달을 재밌게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재밌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동생 너무 사랑받고 있네요.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이거 저 B로 바꿀게요. 네. 저는 최근에 빅시라는 넷플릭스 있는 그 시리즈를 봤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가족들한테 그걸 말을 하지 않고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그 처음에 힘든 과정들을 옆에서 같이 이겨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고 그 이후에 남은 시간들도 옆에서 제일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감동적이다. 지금 B의 이유가 더 센데요, 지금? 네. 혹시 또 의견 제시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 남동생이 있는데요. 여기 동생 3명. 동생 3명. 동생이에요. 좋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토론에서 제가 마카야님, 네. 마카야, 맞습니다. 그렇구나. 풀네임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가야 예준 뭐였어? 네. 그래서 마카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대 철학자 중에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휴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공명하는 것처럼 여기서 소리가 나면 이 옆에도 소리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악기도 하나를 연주하면 옆에서 같이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도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덕적 능력이 공감 능력인데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의 슬픔을 나도 같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 어차피 남은 한 달 동안 그 사람의 슬픔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렇게 전이될 수 있으니 차라리 행복하게 선택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 달간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지호님이랑 그다음에 카이렐님, 이름이 좀 어려워. 네, 카이렐님이나 지호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삶이 정말 얼마 안 남았을 때 내 죽음을 눈앞에 앞당겨 보면 진짜 내가 원했던 거, 진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의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대요. 이제 하이데거 같은 학자도 죽음의 직시라는 얘기를 했고 야스퍼스 같은 학자도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멀리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좀 하기 싫어도 남들이 하라고 하는 것도 좀 눈치도 보고 남들의 시선도 신경을 쓰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또 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을 때 내 눈앞에 정말 삶이 끝이 다가올 때는 그때야 진짜 주체로서의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러니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뺏지 말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때요? 만약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 한국우주국 나사에 의하면 지금 지구를 향해 혜성이 날아오고 있으며 이 혜성과 충돌 후 일주일 안에 전 인류는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럼 마지막 일주일을 무엇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잠깐 상상해봐요. 일단 TV 당장 끌 것 같아요. 아, 당장 꺼. 그 카운트다운이 막 올라가니까. 너무 촉박해서 막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한 10분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요즘 AI가 너무 발달해서 이게 10분 동안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교장 영상인지 아닌지. 맞아. 일단 세상이 난리가 나겠는데요. 그래서 비행기 바로 타고 그냥 호주 안 간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가서 친구들 한 번씩 다 보고 가족이랑 같이 한 집에서 죽고 싶어요. 함께 마지막 되게 속상합니다. 그럼 밝은 얘기로 바꿔볼게요. 밝은 얘기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윤리라고 하는 게 나와 내 주변에 진짜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면 윤리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아니면 나의 이런 직장 공동체처럼 내가 속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윤리의 출발점이다. 사실은 어떤 철학자는 나딩스 같은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윤리가 출발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배려했는데 그것이 타인에게 확장되면 그게 윤리의 가장 최고 수준이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 먼저 챙겨서 이것이 동심원이 천천히 확대돼 나가야지 내 가까운 사람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게 무슨 윤리를 얘기하냐 이제 이런 철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철학자들은 그런 걸 오히려 가족 이기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너 네 가족이나 네가 가까운 사람들만 지키고 인류 전체의 다수의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이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진짜 이타적인 건 나랑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또 벤담 같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학적인 고민을 상당히 깊게 그리고 넓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새로운 모습일 것 같아요. 또 질문해도 돼요?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니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네. 하버드대학교 철학과의 한 교수님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하버드대학교 철학과에 로버트 노직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노직이라는 철학자가 제안을 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A는 시뮬레이션 기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가상현실 속에서 온갖 행복한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요. 대신 평생 그 안에서만 살아요. 여기서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세팅하고 현실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계예요. 두 번째는 현실을 살아가는 건데 현실에선 어느 순간 질병도 걸릴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갈 수도 있어요. 죽음으로 헤어질 수도 있고 현실 속에 가난도 겪을 수 있는 가능성도 랜덤하게 존재해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쳐요. 내가 시뮬레이션 기계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그리면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현실의 모든 삶과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 살 거냐의 선택을 단 한 번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기계의 효능은 매우 좋고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 선택하는 순간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선택하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설정한 후에 인식을 하고 있나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아니라는 걸? 아니면 세팅값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순간 그걸 까먹고 그냥 그 설정값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선택 가능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다 선택. 그것도 시뮬레이션에서 다 고를 수 있어요. 나는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른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오케이. 대신 이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네. 딱 매트릭스는 지금 빨간색, 파란색이 딱 있으니까 되게 웰페어 그러니까 블루페어. 웰페어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거 상당히 철학적으로 유명한 질문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시뮬레이션 기계, 쾌락 기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B가 현실. 하지만 랜덤하게 고통과 질병과 가난이 올 수 있겠죠. 우리의 현실의 삶이니까. 네. 네. 오케이. 저는 골랐습니다. 저도요. Me too. 오케이. 그러니까 A가 가장 현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쾌락 기계 A 그리고 현실 B. 하나, 둘, 셋. 오! 3대4. 잘 나누는. 네. 이건 갈라졌어요. 현실이 B가 누구지? B. 오, 현실? 난 무조건 A일 줄 알았는데. 승무는 역사에란 뜻이 있던데. 아, 그래. A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뭔가 지금까지 제가 한 25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의 라이프에서 저는 뭐 행복, 슬픔 이런 걸 느꼈잖아요. 이제는 안 느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인간다운 삶도 살아봤잖아요, 제가 네. 지금. 아, 이미 익스피리언스를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기계 이름이 네. 익스피리언스 머신이에요. 실제로. 아, 네. 여기 시뮬레이션은 어떤 걸 위주로 좀 세팅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뭐 짱구. 그 정도는 아니야. 들어가자마자 짱구를 내가 하겠지. 일단 좋은 집이 너무 갖고 싶어요. 네, 일단 오케이. 네, 좋은 집이 일단 먼저요. 네. 아, 좋은 집. 네. 그 좋은 집에 뭐 이렇게 막 강도 보이고 막 이런 거. 사실 지금 이런 집이긴 해요, 약간. 아니 여기 집에 들어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자, 또 A. 저는 뭔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또 뭔가 시뮬레이션인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 많이 멋있다. 하는데. 그래서 뭔가 다시 리셋할 수 있으면 뭔가 더 행복한 아니면 더 편한 세상에 살고 싶어요. 리셋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적인 부자도 이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다. 그래서 무언가 가장 최고의 지성 또는 인공지능이 더 발달한 이후에 자기는 꼭 물어보고 싶다. 이 시뮬레이션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꼭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A 한 명만 더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지금 저희 삶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겪는 힘듦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게 되게 좋고 되게 그 삶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힘듦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B인데 정말 제가 웹툰이나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그런 영화나 웹툰 이런 거 보면 되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많잖아요. 되게 힘든 있어요. 상황들을 계속 겪고 아무리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봐도 계속 환경적인 거나 상황적인 게 안 따라줘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과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시뮬레이션 속에 들어간다면 서로에게 바라는 것 없이 뭔가 도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뭔가 사실 삶이 좀 재미없어질 것 같긴 한데 되게 그런 이상적인 세상은 다들 생각을 해봤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을 한 번쯤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제가 들으면서 그 하버드대학교의 철학과에 두 명의 라이벌 교수가 있었어요. 노직이란 교수와 롤스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둘이 1970년대, 80년대 정말 열심히 철학의 거장으로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한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다른 교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롤스가 정의론이라는 책을 써요. 정의. 여러분들 정의가 뭐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답을 한마디로 내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롤스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가 무엇인지 얘기하기 앞서서 가장 부정의한 게 뭔지를 먼저 태어날 때부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유리하고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불리한 세상이 가장 부정의하다. 롤스는 그걸 헤븐리 로터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로또 뽑는 추천 방식으로 얘기해요. 우리 태어날 때 다 로또 복권 가지고 누구는 꽝을 뽑고 누구는 베스트를 뽑아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운에 의해서 누구는 불행하게 살고 누구는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이렇게 비주얼 좋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정말 거울 보면 깨고 싶게 태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연적인 요소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불행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사실 되게 부정의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운에 의해 너무 많이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이 운의 영향력을 완화시킬수록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롤스는 결론적으로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로또 잘 뽑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최악의 로또를 뽑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부자라서 내는 세금, 재능이 많아서 내는 세금, 부모를 잘 만나서 내는 상속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웹툰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연히 그냥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어떤 정의로운 것 또는 삶의 어떤 태어났을 때부터의 불합리함 이런 거에 좀 생각이 있었어야만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사실. 그래서 멋있게 들었어요. 저는 B도 궁금합니다. B. 저는 제가 이제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미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내일이 기대되는 게 내일이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약간 모르는 거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내일 뭐 사람이 살면서 좀 아플 수도 있고 뭐 꼭 약간 돈 많고 막 뭐 꼭 건강해야지만 행복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 너무 이제 부유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소한 인생의 재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재미들이 저는 좀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이를 골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다 설계하고 세팅한 값 안에서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라 진짜 랜덤 박스 열듯이 우연적으로 터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현실이니까 그런 확률이 삶에서 되게 중요한 행복이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B를 골랐는데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이 현실에 뭔가 힘든 것도 많은데 그것만의 약간 아름다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현실이니까 좀 현실을 골랐던 것 같고요. 뭔가 근데 방금 지효이 한 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이 랜덤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개선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 좋네요. 네, 좋아요. 이 노직이라는 교수는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하버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1971년 정도에 물어봤거든요. 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시뮬레이션이 아닌 현실을 선택했어요. 하버드 학생들은. 근데 그게 1971년이었다는 게 문제죠. 1970년대에는 지금 같은 OTT, 지금 같은 유튜브, 지금 같은 쇼츠, 릴스, 틱톡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게 진짜 나가서 축구하고 이런 야구하고 이런 것들이었겠죠. 근데 그때 청년들은 나는 쾌락만을 느낄 수 있거나 모든 즐거움만을 위해 세팅된 시뮬레이션 기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쾌락이냐?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게 육체적 감각적 쾌락이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골랐던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각 대학들의 강연을 나가거든요. 뭐 육군사관학교, 뭐 서울대, 뭐 아니면 뭐 이런 과학기술원 같은 데 강의를 나간단 말이야. 비교적 최근에 제가 여기서 세팅값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삶은 이제 쾌락기계나 시뮬레이션 기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 소득이 나오고 출근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고생해서 시험 공부할 필요도 없이 하루 종일 틱톡, 릴스, 쇼츠 같은 재밌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하루 종일 있어도 돼요. 그래도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되는 삶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출근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회사에 잘릴 위험성도 다 있고 핸드폰이나 이런 걸 즐길 시간도 많이 없는데 현실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아까 그 쾌락 기계나 시뮬레이션 기계와는 좀 다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휴대폰 속에 도파민 터지는 영상들에만 빠져 살아도 생계가 가능한 삶과 내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 그 과정에 좌절도 있는 삶 중에 골라봐라 라는 질문을 제가 해봤단 말이에요. 네. 너무 충격적이게도 80%의 학생들이 A를 골랐어요. 오 진짜요? 그것도 상당히 명문대 학생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물어본 데들이. 열심히 산 사람. 그러게요. 네, 정말 상위권 수능 성적을 받고 정말 모두가 희망하는 진짜 우리나라에 막 손에 꼽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 첫 번째 삶을 많이 골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하버드 대학교에 1970년대에는 90%가 넘는 학생들이 현실을 골랐는데 쾌락만을 위해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A를 골랐냐? 그 A를 고른 학생들의 대답이 너무 또 재밌었어요. Just fun. 즐거우려고 사는 거 아니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쾌락을 지향하면서 추구하면서 사는 건데 진짜 막 몰입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 힘들잖아요. 그리고 경쟁도 힘들죠. 여러분들도 경쟁도 힘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고생을 해서 얻어지는 게 100% 보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노력이 언젠가 물거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장된 행복과 기쁨에 빠질 수 있다면 그걸 고르겠다고 기꺼이 고르더라고요. 좀 되게 의외죠. 네. 그래서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80%나 네. 모를 거라는 건 특히나 그런 명문 대학교에서는 다 그래도 되게 밝은 미래가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전 그게 신기해요. 근데 놀려고 사는 거면 왜 거기까지 갔는지. 왜냐면 거기까지 간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아키텍처를 하고 싶거나 뭐 어떤 인물이 되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nobody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뭐 nobody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솔직히 집에서 맨날 이렇게 하면 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이잖아요. 근데 너무 상반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이유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인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놀 수 있잖아. 돈을 돈이 많이 벌어야 돼 사랑하게 놀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근데 진짜 한국에서는 그냥 확실한 진로가 있어서 한다기보다 일단 좋은 학교를 가고 나서 선택지를 넓히는 그게 좀 더 많은 것 같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확고해서 한다기보다. 맞아. 맞아. 그렇구나. 좋은 학교를 가야 뭔가 더 유리한 길이 많으니까. 저도 약간 마카야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한 번 주어진 인생 진짜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목표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건데 굳이 특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굳이 개고생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는 반박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가치관 차이인 거. 네. 신기하다. 서양의 고대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은 쾌락이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흥청망청 먹고 놀고 마시면서 느끼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대 철학자가 생각하기에 쾌락은 최고로 많이 쾌락을 얻고자 하면 언젠가 그게 고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대요. 그걸 쾌락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처음에 맛있는데 그게 너무 배불러서 고통스러워지잖아요. 술도 어떤 사람이 술을 즐긴다고 치면 그게 나중에 간암이나 간경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고통으로 변질되면 그건 진짜 진정한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이나 무언가 욕망을 많이 충족시키기 위한 쾌락은 진짜 쾌락이 아니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 작은 책 하나를 읽으면서 그 책에서 감동적인 문구를 보고 아주 지속적이고 길고 얇게 느끼는 쾌락.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명예욕과 권력욕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꾸 소소한 것에 만족하는 게 진정한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 분모에 욕망이 있는 거고 분자에 충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이 키워지는 흥청망청 먹고 놀고 마시는 그런 쾌락 말고 분모를 줄이는 거죠. 욕망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네,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쾌락이 진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경지다. 그래서 길고 영원히 잘 살고 뭐 정말 뽀대나게 멋지게 사는 거 말고 정말 소소하게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 아까도 그랬잖아요. 큰 성공을 추구할 거냐, 화려하고 빛나고 스포트라이트 맞는 그런 삶을 추구할 거냐, 그냥 작게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고 대신 누구도 나한테 악플도 못 쓰고 진짜 누구도 나의 삶에 함부로 평가 못하고 나의 삶 속에서 소소한 것들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 이건 진짜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계속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유튜브 보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댓글로 소통하고 있는 느낌. 저는 A입니다. 이유 있으시네. 너무 재밌어. 그러면 제 간단한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마지막 옵션이 하나 남았어요.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일을 하면서 100억 벌기,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1억만 벌기. 기간이 혹시 있나요? 지금부터 10년. 지금부터 10년. 1년에 1억이요? 아니면 지금 그냥 10년 1억이요? 동안 10년간 1억이에요. 10년간 1억이요?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A가 100억을 100억. 받을까요? 아니면 네, B가 1억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10년간 살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100억 벌기. A.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면서 10년간 1억 벌기. B.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B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안 벌어도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 와, 멋있다. 직업 만족도 최상. 네. 저는 지금 이 직업도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걸 하면서 사실 돈은 뭐 어떻게든 나중에 벌면 좋은 거고 뭐 못 벌어도 뭐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꼭 돈이 1순위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적 경험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네. A도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10년 이러면 딱 30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대 시절이 그릴 거란 말이죠. 아, 내가 20대 시절을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하다가 이제 딱 100억 보면은 야, 잘 살았다. 완벽한 20대를 보냈구나 내가. 통장을 끝까지 안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많은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는 분명 제가 어렸을 때 내가 20살 되면 얼른 이렇게 일해가지고 다시 엄마가 이제 내가 학원 보내줬던 것부터 싹 다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어릴 때 막 비싼 옷도 엄청 많이 사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입으면서 아 진짜 이건 갚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20살 어쨌든 중반이 됐는데도 아직 뭔가 제 자신이 어쨌든 돈이 막 그렇게 많이 버는 줄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맡길게요. 근데 이제 형이 생각한 거보다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100억이잖아요. 100억이면 훨씬 더 여유롭게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일, 뭐 싫은 일 하더라도 100억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집 먹여 살리겠습니다. 유심. 와. 그냥 제 혼자서 10년 고생하면 솔직히 그냥 평생 가족이 행복한 거잖아요. 100억이면 집 사고 그냥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내가 차라리 10년 바쁘게 일하고 그냥 집 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 그게 더 큰 행복일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고생하고 뭐 한 60살, 70살까지 산다고 치면 10년 고생하고 3, 40년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좋다. 효자들이네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해요. 유명한 실험이에요.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실험이에요. 어린아이들, 꼬맹이들 5살,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마시멜로를 하나 줘요. 너가 10분간 이걸 먹지 않고 참으면 10분 후에 하나 더 줄게. 이렇게.
그리고 이 마시멜로를 10분 동안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도 있었고요. 기다렸다가 2개를 받아간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사탕, 초콜릿, 마시멜로는요. 20대나 30대가 느끼는 맛과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시멜로 하나 먹는다고 해서 머리에 폭죽이 터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머릿속에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뇌가 강한 도파민이 나와요. 어릴 때의 맛이 더 순수하게 느껴지니까 강하게. 그래서 이걸 참는 게 어른이 참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이때 이걸 먹었냐 아니냐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4, 50년간 추적 관찰을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예, 심리학과 실험 중에 진짜 오래 진행된 실험이에요. 마시멜로 실험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는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성적이 어떤지,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를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취업할 때 어디를 취업했는지, 그리고 또 연봉은 어떤지를 40대, 50대까지 추적을 해요. 그 논문의 결과 이 마시멜로를 10분간 참았다 2개 받아간 애들 있잖아요. 전부 다 성적도 훨씬 월등히 높고 연봉도 훨씬 월등히 높은 걸 알게 됐어요. 예외 없이. 그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마시멜로 먹은 아이들은 성적도 평균적으로 매우 낮았고 취업을 못하거나 연봉도 매우 낮았다 그래요. 그때 나온 그 유명한 심리학 논문이 있어요.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만족 지연 능력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걸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언젠가 할 수 있는 걸 알고 기다릴 수 아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100억을 골랐다는 그 마음 안에는 언젠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기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고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런 만족 지연을 선택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사람이 오는 날과 가는 날은 오는 날은 정해져 있어도 가는 날은 안 정해져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순간을 즐기지 않으면, 여러분 카르페 디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순간을 내가 즐기지 않으면 미래에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다 예측일 뿐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오늘을 보내느냐가 모여서 나의 삶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시멜로 실험 얘기를 통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K-pop 아이돌 생활이 힘들 거예요. 연습할 것도 너무 많고, 그쵸? 보여줄 것도 너무 많고, 컨텐츠 생산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심리학 논문 속에 나오는 만족 지연 능력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30대와 또 40대를 또 멋진 미래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면서 이 촬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말. 네. 어떠셨어요? 철학 얘기 촬영 소감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철학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이름은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애들러 아세요? 네, 맞아요. 애들러에 대한 책인데 네. 그 Adlerian Theology 뭐 그런 건데, 사실 최근에 좀 약간 헷갈렸거든요. 이게 약간 철학을 내가 지금 굳이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읽는 게 맞나 했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하니까 사실 철학적인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생각하는 방식을 그냥 표현한다는 맞아요. 걸 느꼈고, 그냥 계속 조금씩 생각하면 좋은 토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멤버들도 오늘 좀 다르게 봤어요. 맞아요. 생각이 생각보다 깊구나. 네. 내가 평소에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철학적인 얘기를 할 틈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처음 들어보는데 뭔가 멤버들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것 같고, 좋은 의미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되게 뭔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보다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더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해보자라는 그걸 가져본 것 같아요. 오늘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떤 고민의 선택이라든지 결정을 내릴 때 조금 이렇게 푸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배우면서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또 되게
엄청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두 시간이 되게 저는 진짜 몇 억짜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집중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런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신곡 나올 때 기다립니다. 다음 거 빨리 준비해. 앨범이 나오신다고요? 앨범 얘기 먼저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컴백하는 미니 4집 Definition은 저희 앰퍼샌더의 정체성을 좀 더 확립시킬 수 있는 앨범이고요. 슬로건이 And Now We Are Here인데 슬로건처럼 저의 굳은 의지와 자신감이 돋보이는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저희가 이번에 타이틀곡 또 갓으로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갓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인 그 모자 갓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갓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에서는 자신을 지켜달라는 거를 이제 꼭 신한테 이렇게 빌고 또 다시 일어서려는 그 의지를 가사에다 한번 녹여내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해 주셔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파트 혹시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케이. God, raising from the underground. 네. 앤디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또 곧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번 컴백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앤디어들 진짜 우리 앤디어들 홀딱 반할 준비하세요. 이번에 진짜 다들 멋있게 준비했으니까 진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컨텐츠도 정말 재미있게 잘 찍고 하니까 이것도 되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